예, 2024년 8월 2일, 음력으로는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밤에 잠을 한 3시쯤 제가 깨가지고 바깥에 좀 나갔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요즘 환동의 문화권에 대해서 최근자에 이제 그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두고 이 빙하기 때에는 서해 대평원, 서해 황해가 아주 각광받았던 곳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환동해라고 말하는 일본 열도와 조선반도 사이에 있는 독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섬이 이제 울릉도가 되고 그 이제 부속도서로서 이제 독도가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 땅이 돼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쪽 지역에도 과거에 우리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5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선대조 조상들이 서해 대평원에 살았던 시형 유전자 하플 그룹으로서 주신, 숙신, 조선, 몽골, 이게 이제 우리의 원 조상이고요. 지금 이제 환동의 그 문화권에 속했던 D형 유전자 하플 그룹인 아이누족, 그 다음에 외노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조몬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D형 유전자 하플 그룹으로서 지금 현재 환동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선반도의 팔도에 나누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공부했던, 사용했던 이 우주촌, 이 온누리, 온 세계의 이 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려, 고구려 이 말을 과거에부터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내용은 제가 밤에 이제 여기 이렇게 적었던 그 내용인데, 학문을 하는데 깨닫는 것 이라는 것은 학문에 올라탄다는 말과 같다, 이 말이죠.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환동의 지역의 오래된 현재 요 밑에 박용수 선생님의 이 논문집이 하나 실려져 있는데요. 요번에 여름에 제가 큰 공부를 하면서 수학은 환동의 지역 연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이 연해주, 북간도, 아무르강, 흑룡강이죠. 아무르강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서진하여 유라시아를 오고 갔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사성과 술록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툰투라 지방에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몽골리안 북방문화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이 당시에 사냥을 하면서 가장 첨단된 기술이 바로 흑요석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흑요석 혁명은 바로 흑요석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화살촉과 그 다음에 돌칼, 돌락 들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한 사냥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산양 지역인 술록의 산양 지역, 사슴의 산양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의 살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다시 온누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처음으로 이 권력자가 북방에서 내려온 권력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키타이족이라고 배웠던 이 사람들이 항상 만리장성 이남을 내려와서 농경민을 괴롭혔다는 말과 비슷한데요. 이 스키타이인들도 유목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과거에 우리가 서구 유럽인들이 연구하여 시원한 프레임, 소위 말하는 학문적인 규제에 포획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겠지만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공원 강산 박사님도 많이 연구하셨고 대구에 있는 수원기 박명 선생님도 많이 연구하셨는데 이번에 삼원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들이 이 삼원 제국의 출발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두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에 흑요석 혁명과 함께 삼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정했다는 것입니다. 박용 선생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광명 2세 소위 말하는 천지개벽 이후에 마지막 병하기 이후 3,00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안정이 됐을 때 우리가 제서환인세계 시대에 제우스 씨는 이 시대 때부터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샤머니즘의 그 훌륭한 또 학자가 샤머니즘의 세계를 썼던 우노 하르바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아데가 있죠. 이 엘리아데의 유명한 책이 성과 속이라는 책인데요. 성과 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한국문명학술원 286번째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286번째 5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제가 박용수 선생님의 학문에 제가 올라탄다는 말을 과감하게 하고 저는 여기에 베팅을 하는 이런 학문에도 베팅이 필요합니다. 이 학문이 진리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스승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학문의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성현으로 받들고 학문의 대학자로서 받드는데 율곤이 이중재 선생님이라든지 공우 강산 박사님이라든지 유창균 박사님이라든지 박문호 박사님이라든지 우리가 최동수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대학자 반열에 올려서 제가 모시다시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을 하는데 이 깨닫는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도대체 우리가 깨닫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환구문학술원 연구원들이 이 학문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은 꾸준히 학문을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꾸준히 학문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꾸준히 학문을 해서 성현에 이르고 궁극적으로는 그 학문의 이치를 자명하게 함으로써 학문의 이치를 스스로 자기가 자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으로 해탈하고자 한다. 이 말이 우리가 깨닫는다는 말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학문에 올라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박용 선생님께서도 이 학문에 올라탄다는 말을 깨닫는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놔 가지고 제가 박용 선생님의 그 분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학문에 올라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진리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에 부합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진리에 부합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는 진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에 부합한다는 말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또 이 환구문학술원에서는 우리의 말과 글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일치할 때 이것이 뭐냐면은 진리가 되고 자명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깨닫는다, 올라탄다, 진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뭐냐면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학문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말할 때, 올라탄다고 말할 때, 이거는 진리에 부합하는 말이고, 진리에 부합하다는 말은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하는 말인데, 진리에 부합한다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락을 산다, 극락 세상에 산다. 그러면 극락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우리가 쓰고 있는 범어에서 산스크리트에서 수카바테라고 말을 한다 이거죠. 극락을 수카바테라 한다 이거죠. 자, 수카바테를, 이 말을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쇠로 박은 것이 뭐냐면은 이 한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숙하라는 것은 우리가 맑을 숙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맑을 숙자. 자, 그래서 우리가 문숙이 말숙이 다 그렇게 이야기 숙자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박용 선생님도 숙자가 여기에 들어가시나 하여튼 숙자를 쓰잖아요. 이 맑을 숙자가 매우 그 중요한 말이거든요.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죠. 밭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밭에야. 자, 그러면 밭에 풀 한 포기 없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 내 마음에 부유물이 없이 내 마음이 부평초와들처럼 떠들지 않고 마치 해인산매 바닷물이 조용한 출렁거리는데 거기에 도장을 찍었을 정도의 아주 평온한 마음의 상태, 이게 극락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학문이 막연하게 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 돌을 닦는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여 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술 도각할 때 도가가 바로 지금 현재는 술을 만드는 공장으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이 도가라는 것은 삶을 먹이 살리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학문을 이렇게 해가야만이 우리가 생활 소도를 실천시키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바로
지붕은 비가 새고 출세는 해야 되겠고 가문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내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한다든지 공부를 한답시고 생활인으로서의 자세를 버려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 모른다든지 지금 이제 주변에 4대 강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모르면서 에헴하면서 이 에헴주의에 빠져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선조 오현의 수위인 환원당 김경필 선생의 17대 손으로서 성인의 자손으로서 살아가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하루하루 제가 반성하면서 그 자신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예,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제가 그 고향 경남 창녕 고항 기팔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타고난 성품이 기본적으로 옛날로 치면은 산등성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지주는 그 물지기를 지을 정도의 신세에 불과한 사람인데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나마 이 지압이라도 해서 우리가 뭐냐면 제가 먹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먹고 살게 된 것을 생활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앞에 지금 비추고 있는 이 생활소들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무한히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말이고, 이 말이 일치된 것을 우리가 자명하다고 말하고, 자명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모순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 모순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인삼매가 된다는 것이고, 해인삼매는 바로 바닷물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기가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저성을 잊게 되었다는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이성과 저성을 잊게 되었다는 말은 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른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바깥에 나가서 풀이 무성하게 지금 여름에 자라고 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풀 죽었다는 말을 하죠. 물이 없어가지고 이 풀이 뭐냐면은 지금 시물시물 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풀 죽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풀 죽은 것이 저녁에 물을 줬더니 아침에 싱싱하게 뭐냐면 자라나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풀이 살았다고 하고 기가 살았다는 말을 하죠. 그러면 풀은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 자, 그래 우리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기, 풀, 이 말이 일치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진리에 부합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강의했지만 BC 356년에서 BC 529년까지 살았나? 하여튼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까지 살다가 동방원정인 힌두쿠시산을 넘어가지고 인도에까지 북부에까지 진출했다가 결국은 뭐냐면 찬드라굽타 그 코끼리에게 당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우리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렉시만드로스 같은 사람이 같이 원정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이 소아시아인 터키를 넘어가지고 이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군주죠. 이 알렉산더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 동방원정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느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동방에 가지고 있는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샤먼 이데올로기와 마케도니아, 그리스,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공화정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석학인데 과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샤먼 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유계를 몰랐겠느냐는 것이죠.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점성술에 대해서 몰랐겠느냐는 것이죠. 알았으면서도 그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폭력성이 바로 민중이 이탈하고 이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알렉산더를 부축해서 동방원정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은 자기의 스승인 이디아의 철학과 사상을 버리고 그야말로 철학과 문학, 문예라고 문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의 서구 유럽을 설계했던 장본인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뭐냐? 문화사라든지 그 철학사 같은 걸 보면 서구 유럽에서는 자연 철학자가 있고 탈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흘러나가 르네상스, 헤브라이즘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중시아, 무시다 이렇게 이것은 바로 서구 유럽인들 즉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에 우리가 녹아났던 것이죠. 녹아났다는 것이죠. 아낙시만드로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에 우리가 녹아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전통 신앙과 사상을 저버리고 마치 그것이 원신이 미친 광이들이 뭐냐면 발광하는 것이라고 지금 현재도 이 기독교 세력들이 이 샤먼을 지금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해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잘 정리된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성과 저성을 잇게 되는 말은 이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성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고 저성은 지구가 공전할 때 나타나는 궤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베리아 샤먼에서는 백샤먼과 이거를 백무당이라고 하고 이성이라고 표현하고요. 흑샤먼은 흑무당 저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성사다, 사자, 중동의 하마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조의선인, 이들이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상복도 검은 옷을 입고 있죠. 우리가 입는 상복도 모두 검은색이다 이죠.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진에 의하면 이 남방, 이거를 몽골리안 남방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이 남방문화권을 무제국이라고 말을 하고 이 무제국에서도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태양 숭배, 두 번째 제사의식, 세 번째 정령신앙, 네 번째 보살사상. 이것이 무제국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과 철학과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북방몽골리안 북방문화권의 샤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제국과 이 샤먼들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 북샤먼은 초월적인 인간형으로 사람이 된 것, 완성된 사람, 성현, 성인,
샤머니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연구를 하신 분이 각걸음으로 잡는 식민사학의 동북긍정이라 이런 책이 지금 이제 대구 박민호 선생님이 지금 붙여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받아보았는데 아침에 여기 각걸음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전 어느 편 최춘태 이렇게 이야기했죠. 환당고기의 환궁 영역의 사실임을 각걸음으로 증명한 보고서. 예, 이게 이 삼원 제국 때 온누리에서 쓰고 있었던 말이 바로 이 범어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범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춘태 박사님도 그 표지에 뭐냐면 이 한국의 영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말이 아니라 삼원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삼원 제국이 언제부터냐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북방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에서 바로 25,000년 전에 허교석 혁명과 함께 제국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가 삼원 제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용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삼원 제국이라는 책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제국의 남방 몽골리안 문화권에서는 아까 태양 숭배, 제사의식, 정령신앙, 보살사상이 있고, 북방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은 샤먼이라고 하는데, 이 샤먼은 초월적인 인간으로서 사람이 된 것, 완성된 사람, 성현, 성인, 샤머니즘을 우리가 사마, 가마, 감, 곰, 우리가 곰 토템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노는 말인데, 곰, 이렇게 뭐냐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바로 퉁쿠스 샤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조지 프레저의 이 황금가지에 의하면 동부 시베리아 퉁쿠스는 샤먼을 곰의 토템으로 숭배하여 매년 정월에 곰 축제를 지냈다 이거죠. 곰 토템이 아니라 곰의 정령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곰의 대표하는 우리가 이 조두, 좀 국강상에 올랐다는 뜻을, 여기서는 옛날에는 이거를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곰 토템이라고 말을 하는데, 곰 토템이 아니라 곰을 상징하는 토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부 시베리아의 퉁쿠스 샤먼으로서 국강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조두를 사용해서 자한패를 활용해서 뭐냐면은 맞춤식 DNA를 가지고 있는 국강상 최고의 지도자에 올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정월에 곰 축제를 지내는데, 이 곰 축제는 바로 국강상에 올랐다는 것을 기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문학술원에서 이 곰 토템이 아니라 곰은 바로 조두와 자한패를 이용해서 삼신 할머니가 통해서 맞춤식 인재의 국강상에 올랐다는, 샤먼에 올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해맞이 축제가 이제 정월이다 이거죠. 그래서 축제가 열리면 우리가 곰을 해체하여 피와 내장을 축제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처녀들은 신성한 말뚝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곰 축제가 일부의 아이누족의 풍속에서는 또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동의 문명권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뭐냐면은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예대평원 항해만 제가 설명을 해 왔는데, 우리가 환동의 문명사도 함께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이 상고사를 더 정밀하게 공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동의 문명사를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조선반도의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의 본향으로서 이 환동의
문명으로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이 D형 유전자 하풀 그룹이 5만 년에 여기에 살았고 이들이 아이누족 외노 우리가 조몽이더라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학자 앨런 해리슨은 이 축제를 봄의 소생을 염원하는 의식이라고 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봄이라고 말을 하지만 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봄이라는 것은 봄으로서 햇살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햇살이 모인다는 것은 살, 화살, 햇살, 문살 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태양 숭배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 봄은 바로 햇살이 모이는 곳인데 햇살이 모이게 되면 땅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고 전자가 바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봄이라는 것은 햇살이 모이는 것인데 햇살이 모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삼원 제국에서 이 범위에서 바로 봄과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를 매개하는 금성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샛별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춘분에 오면 봄이 오면 가까워졌을 때는 햇살이 모이게 되고 햇살이 모이게 되었을 때 이게 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을에는 추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악구가 딱 맞아 떨어져야 지어야 되는 것, 이게 진리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학자 앨런 해리슨은 이 축제를 봄의 소생을 영문하는 의식이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이 우리의 말과 그래 부합하는 부분에는 막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샤머니 곰을 북두칠성의 도상 기호로서 신성시 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곰 축제 역시 천문학의 풍속임을 우리가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 곰 축제가 아니라 바로 곰이 지도자에 올랐다는 것을 축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조선반도의 학문의 그 성지로서 우리가 이 본향에 찾아와 있는 이 우리가 연구진들이 공부하는 것과 지금까지 기존에 공부했던 그와는 확연하게 수준의 차이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예, 곰을 북두칠성의 도상기호로서 신성시 했음을 말해주는 곰축제 역시 이 천문학의 풍습임을 말해준다. 이것이 아니라 곰은 지도자를 말하고 지도자를 우리가 국강상이라 말하는데 국강상에 올라온 사람을 축제하기 위해서 바로 천문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국강상은 바로 천문학에 기초해서 맞춤식 DNA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념해서 우리가 축제를 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000년 전에 이 흑요석 혁명 시기 때 사원들은 북극성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기준으로 이동했으며 사슴과 술록 사냥의 여문에 사슴 안각하에 우리가 안각하에 지금 현재 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북방 호랑이 범과 곰으로 대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족도 웅족도 이 범과 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웅족과 이 호족이 바로 국강상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서구인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층 수준이 높은 이 학문의 경지에 지금 현재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퉁쿠스 사먼이 금성이 뜨는 새벽에 요란하게 북을 두드리고 사먼은 곰의 가죽을 만들어 의상을 걸치고 이마에 곰의 가죽을 장식하고 이게 달입니다. 달. 자, 머리에는 거대한 사슴뿔을 쓴다고 했죠. 자, 우리가 북방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에서 사슴과 술록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슴뿔을 뒤집어 쓰고 하늘에 우리가 접신하는 과정이 바로 이 사슴뿔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사슴뿔이 바로 나중에 우리가 신라 금관과 관계된다는 것도 바로 이 나무와 관계되는 것도 다 이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과 사슴뿔은 북두칠성 북극성의 상징이고, 여기서 사먼의 시원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명학술 연구진에 의해서 사먼의 시원을 우리가 사슴과 술록에 의해서 사슴과 술록에 의해서 우리가 북쪽에서 사먼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흑요석 혁명은 사먼 시원인데, 이 부리아트 바이칼 호수의 이 부리아트 사먼들의 전설에는 춘분과 추분쯤에 동북쪽의 하늘과 서쪽 하늘에 샛별 금성이 뜬다고 하고, 샛별을 가리켜 아침이나 저녁에 볼 수 있는 별이다. 자, 그래서 왕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 엘리아드는 시베리아 사먼들이 북을 치는 이유가 영성의 금성, 북두칠성, 북극성, 묘성과 접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혼이 해와 달과 새벽별 그리고 묘성이 바로 이 은하수인데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화는 중국은 진화의 사머니즘을 우리를 일컬어서 동이라고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먼들의 정령을 맞이하는 축제를 우리가 소도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그 소도가 오늘날의 개개인의 생활민주주의의 가정에 들어와서 저와 같은 지금 이제 생활 소도로서 실천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생활 소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환당 김경필 선생의 소학 고가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주변 집안 사람들로부터 세소응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배우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유교의 핵심은 바로 소학이고 소학은 바로 세소응대다. 그럼 세소응대가 도대체 뭐냐? 세소응대는 우리가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빗자루로 선다는 뜻이잖아요. 응대한다는 것은 밝은 얼굴로 뭐냐면 상대를 대한다. 자,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문지방을 쓸고 마당을 쓸고 그 다음에 마루를 닦으면서 깨끗이 하여 손님이 왔을 때는 벗은발로 맞이하는 그 예법, 이것이 세소고요. 응대는 그 손님과의 항상 맑은 얼굴로서 응대하면서 그 이치의 깨달음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갖출 때 우리가 선비가 되고 우리가 샤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샤먼의 이 생활 소도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앞에 비추고 있는 그와 같이 조그만 가정에서 각자가 살아가면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엄중하고 흐트러짐 없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샤먼이고 선비다. 이것이 교회나
절이나 기타 다른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되면은 그 속에서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은 바로 종교가 아니라 일반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뭐냐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결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가져와서 피비린 나는 고통을 주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어떤 그 단체나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종교단체나 여기에 귀 기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기는 제가 꺼려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이 글을 적었던 거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 시대는 세수응대라고 하고 기독교 시대에서는 새벽 기도가 이거를 대신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샤먼의 부활 시대는 생활 소도이고 이것이 샤먼들의 생활 민주주의이고 생활 소도이다 이거죠.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샤먼의 이동 경로가 서아시아, 소아시아, 특히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파지리크 이 분묘에서 이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구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지반시까지 따라서 우리가 동서양쪽으로 이동한 역사가 우리가 샤먼의 역사라는 것이죠. 술록과 사냥을 위해서는 북위 66.6도의 톤토를 따라서 서진하였고요. 나중에 스키타이 시대 때는 서텝 지역을 따라서 말을 타고 이동하였고요. 25,000년 전부터 그 전부터 끊임없이 오고 갔던 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기에 역사를 거슬리는 것은 조상을 부인하는 것과 같고 기독교 세력이 샤먼의 제국을 샤머니즘이라 비아냥거리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갈아치우는 환부 역조와 같아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 만에 그 세력은 저물고 있다. 저는 이 기독교 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력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예수 사상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과 관계되는데 나는 오늘날의 정치인 중에서 문재인, 조국, 이낙연이, 윤석열이, 한동훈이, 김건희, 오세훈이 이런 놈들이 우리 한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한 놈들이라 생각해서 제가 아주 이가 갈리는데요. 자, 그래서 그 끝장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매우 힘드는 고난의 시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올라탄다. 이 말은 깨달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제 한국문명학술은 연구원과 함께 샤먼 제국의 부활을 알리고 제정일치 시대의 샤먼 제국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에 맞는 부합하는 샤먼 제국이 부활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조선반도에서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을 알리는 내용을 지금 현재 제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예 대평과 C형 유전자 하플그룹과 환동의 문화권에서 D형 유전자 하플그룹이 함께 출발하는 이 가라카야 마야인이 우리의 말과 그린 범어와 한자를 만들고 이를 통해 조선반도가 학문의 본향이 되어
샤먼의 마지막 기착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리산 삼성궁이 있고요. 제가 신기한 것은 제가 한풀 선사와 이 박민우 선생님 이런 분들과 소영 김현숙 선생님들과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이 지리산 삼성궁에 우리가 공우 강산 박사님하고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이런 지리산 삼성궁이 이 조선반도에 있다는 것은 저는 신기할 뿐입니다. 율곤, 공우, 박용숙에 이르는 대학자에 힘입어서 다시 우리 후학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대장부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토정 이지암 선생이 대인론에서 대인은 다투지 않는다. 예,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냉철한 사랑, 예,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이 냉철한 사랑,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 연구에서 이 조직적인 사랑, 예, 아주 이런 조직적인 사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샤먼 제국에서 빠져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 BC 7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추거 시대라 그러는데 칼리 아사프스가 말했죠. 또 오대 스님 모두 다 이 사람들이 다 샤먼들이다 이거죠. 자, 그동안에 샤먼 제국의 정치적 소수의 폭력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중 입안에 힘입어서 이렇게 샤먼 제국이 몰락해가는 과정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영광스러운 유괴,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사냥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자유와 사랑, 예, 자유, 사랑, 이 기독교 사상이죠. 자유, 사랑, 그 다음에 인간 존엄, 예, 인간 존엄, 행복, 이런 천국과 극력을 그동안의 인간에 대한 나약한 관계를 초월적 인간 신의 길이였지만은 앞에 있는 우리가 기성 종교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장생을 꿈꾸는 이 샤먼은 원래 사상이 긍정적인 바탕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정적인 인간형에서 긍정적인 불교장생의 인간형으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바람이고 풍각장인데요. 이게 풍류도이고 이게 우리가 바로 국선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부터 신바람 문화에 올라탄다는 것은 바로 샤먼 제국을 부활을 하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올라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여름에 제가 머리에 열꽃이 피어서 머리가 되게 좀 안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고무명 사이에 이 징검다리가 놓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안도한 위함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에 이 학문 공부한 사람으로서 책무를 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국문명학술은 에서 우리가 특강 형태로 5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서구 유럽인들이 짜놓은 그런 규제되고 포획된 곳에서 벗어나서 원래 우리의 샤먼 제국에 우리의 말과 글을 일치시킴으로써 진리에 부합할 수 있는 자명한 깨달음으로써 여기에 올라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학문에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내용이 한 50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한번 되새겨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